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임철우님의 현대소설 눈이 오면입니다. 사진의 모습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운데요. 이 소설에서 눈은 좀 다릅니다. 자, 도시와 산업화로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보여줍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와 산업화로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 상실의 비애, 임철우 눈이 오면 해설. 어린 시절 고향에서 눈 오면 신나게 놀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눈 보기 힘든 곳에서 살고 있으니 눈이 그리워집니다. 어쩌면 저에게 눈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꼬두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작품에서 만나는 눈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가는 그가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머니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이 내린다는 것은 근원적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서글픔을 말하는 듯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면 좋은 작품. 황석영 산포 가는 길. 노동자가 산포로 가는데 산포가 옛날의 그 산포가 아니었죠. 자, 변해버린 고향과 관련 있는 내용이고요. 뭐 정지용 고향도 변해버린 고향에서 느끼는 아쉬움이고요. 박완서 환각의 나비는 이 소설의 어머니처럼 치매에 걸린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본문 중심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요약시 보고 문제 푸는 것은 좋습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맨날 문제만 풀고 답만 찾고 하면은 상황이 달라지면 결국 해결 못 하겠죠.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급속하게 추진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상실감을 다루는 소설입니다. 이런 소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억척스럽게 키우다가 장남마저 일찍 여인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이 소설의 근데요. 그는 바로 아들 찬우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 마을인 꼬두매를 찾아 나섭니다. 이 여로의 사이사이에 과거 회상 장면이 삽입되면서 고향에 얽힌 서럽고 그리운 추억들이 펼쳐집니다. 이를 통해 주인공과 머니에게 고향이 갖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꼬두매는 그와 어머니의 고향이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꼬두매를 찾아갔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 고향의 그런 느낌, 옛날의 그런 평화로움, 편안함 이런 건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작품 줄거리입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향하는 밤 기차 안에서 가난했던 고향에서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갑작스러운 귀향을 결정한 것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어머니께서 오두매로 가자는 말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그는 서울에 온 후 한 번도 찾아뵙지 않는 아버지의 무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머니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동 묘지가 있던 자리에는 이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과거 꼬둠의 흔적은 찾지 못하고요. 그는 인근 다방에 어머니를 모셔놓고 동사무소에 가서 아버지 무덤이 이장된 곳을 알아보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다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다방에서 이미 나가버렸고 잣고개, 바로 꼬두매입니다. 잣고개 쪽으로 가더라고 인근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 때 하늘에서 펑펑 눈이 쏟아집니다. 눈 속에서 그는
어머니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현실을 떠나 과거 기억이 살아있는 또 다른 세계를 찾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이 열린 결말입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고두매의 의미입니다. 고두매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가자고 말하는 고두매는 과거 그의 가족이 살았던 그리움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간 현재의 고두매는 개발로 인해 과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도록 변한 상태입니다. 과거는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겨있는 공간이고요. 이 고두매가요, 어머니가 회복하고 싶어하는 공간이고, 그와 어머니가 가난하게 생활했던 공간입니다. 현재의 고두매는 산업화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산우인데요, 두 번의 실직으로 어려운 삶을 꾸려가는 인물이고요. 고두매를 그리워하는 어머니와 달리 고두매에 대해 가난과 슬픔의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죽은 남편과 아들의 무덤이 있는 고향 마을 고두매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고요.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오면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으로 인해 고향 상실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미리 이야기하는데요. 작품 전부 다는 못하겠습니다. 블로그에는 또 제 파일에는 전체가 있지만 작품의 일부분만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아들인 그 찬우와 사는 어머니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마루에서 보리 밟는 행동을 하는 등 치매 증세를 보입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계속 죽은 남편과 큰아들을 찾아 고향인 고두매로 돌아가자는 말을 합니다. 그는 몇 달째 봉급도 받지 못하는 회사 생활을 견디다 못해 사표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고두매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사표를 내고 고두매로 가는 그 하늘은 금방 눈이 쏟아질 듯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짙은 잿빛 구름장이 느린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은빛이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거리와 지붕들 그리고 가로수의 헐벗은 가지들도 두툼한 소못을 깨운 듯한 모습이었다. 따뜻해 보이죠? 자, 구름장, 구름 덩어리입니다. 잿빛 구름 덩어리가 있는데요. 또 세상은 온통 은빛이었다. 두툼한 소못을 깨입은 듯한 모습이었다. 이거는 눈 내린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했습니다. 환상적인 분위기, 낯선 분위기지만 밝고 낭만적이 아니라 변해버린 현실을 아마 잠시 덮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폭설주의보가 내렸다더군. 글쎄 말이지, 30년 만에 처음 보는 굉장한 눈이랬지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행인들이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빙판길을 엉금엉금 기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건 도시화된 고향의 모습인데요. 행인들이 빙판길을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다. 옛날에 저도 이제 시골에 눈이 오면은 굉장히 즐겁게 다녔는데 요즘 도시에서 눈이 오면은 참 교통도 불편하고 불편한 게 많죠. 아마 이것은 또 현대인들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 인물들의 살기 어려운 현실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10시가 가까워오는 시각이었다. 기차가 종착역인 KC에 닿은 때가 아침 7시. 그 3시간 지났죠. 역앞 식당에서 요기를 하고 방 안에 들어가 잠시 몸을 녹인 다음 그는 택시를 타고 곧장 그것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그것은 꼬두매겠죠. 꼬두매라고요. 그런 동네는 금시 초면인데요. 자, 이거는 꼬두매 이야기를 하니까 운전수가 잘 몰랐죠. 오랜 동안 그가 고향에 오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운전수의 뜻밖의 대답에 그는 아차 했다. 하지만 너무 변두리인데다가 그동안 명칭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애써 믿으며 그가 다시 잣고개라고 가르쳐주자 비로소 운전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잣고개, 꼬두매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마 꼬두매보다는 잣고개가 더 일반적인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내가 막상 전혀 낯선 곳에
그들을 내려다 주었을 때 그들은 그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낯선 곳이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꼬도매가 아니고 도시화되어 버린 고향이었습니다. 거대한 아파트 건물들과 고급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그곳이 예전의 논밭과 야산이 있던 자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이거 뭡니까?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관련 성으로 상전백회가 있습니다. 상전,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못 찾아온 것이리라 생각했다. 자, 사내의 심리는 아주 놀랍고 당황스럽겠죠. 글쎄요, 고도메란 동네는 모르겠으만 작곡에는 적이 있지 않소. 근처의 구멍가게 주인 남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손가락질을 해주었다. 이 도시 사람들이 좀 이런 면이 있죠. 그쪽으로 시선을 주었던 그는 삽시간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버리는 느낌이었다. 자, 그는 직접 전달하는 서술자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전달 때는 오타가 있네요. 사건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초점 화자입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이 사라진 것에 대한 허탈감을 온몸에 힘이 쭉 빠져 버리는 느낌이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좁고 흙먼지 투성이었던 이던 예전의 작은 도로가 글쎄 말끔히 2차선 차선 포장도로 바뀌어져 있는 것 외에는 그것은 아무리 봐도 작고 힘이 틀림없었다. 그래도 옛날의 흔적이 찾았다, 그죠? 그렇다면 그는 고개 아래 기슭까지 들어앉아 있는 육중한 고층 아파트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의 기억 속의 풍경과는, 기억 속의 풍경은 그가 알고 있던, 그가 옛날에 놀았던 모습이죠. 그 고향의 모습은 아닙니다. 눈곱만큼도 닮아 있어주지 않았다. 완전히 변했다. 앞에서 얘기한 상전백회와 관련이 있죠. 변두리 맨 마지막 가로등에 있는 곳으로부터 원뚝길을 따라 반 시간은 좋게 걸어야 했던 산비탈 동네. 자, 번들한 고급 주택가로 변해 있었고, 눈만 뜨면 을신연스레 시야를 붙잡아 내리고는 하던 맞은편 언덕의 공동묘지 자리. 옛날에 이랬죠. 옛날은 빨간색입니다. 아파트 여러 채 들어 있었다. 자, 그가 기억하고 있는 꼬도매의 모습들이 여기 제가 붉게 강조한 부분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로 기름진 팔뚝 같은 아스팔트가 훤히 뚫려 있는 것이었다. 자, 변해버린 고향 꼬드메죠. 그 다음에 내용이 좀 더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제가 앞에서 줄거리하고 그 이해의 배경 등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 전체 본문 해설은 다 못했습니다. 블로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례는 단편소설, 귀향 소설이고요. 성격은 비판적, 회상적, 서정적입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이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고 서정적인 문체, 굉장히 눈 오는 분위기도 그렇고 서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주제는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의 아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입니다. 도시와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의 아픔. 자, 산업화로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자, 특징 보겠습니다. 배경은 1970, 80년대 서울과 고도매는 잣고개라고도 하죠. 시점은 전체적 작가 시점인데요. 주인공인 그가 전체적 작가 시점이니까 그를 다 알잖아요. 이 그는 직접 전달하는 서술자는 아니지만 전달되는 사건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초점 화자입니다. 그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대비해서 고향 상실의 비애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아까 앞에서 그 공동묘지가 보이는 것하고 그 길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특정 인물의 시각, 그의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고향을 찾아가는 여로형 구조, 서울에서 기차 안 고도매, 서울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뭐 살기 힘들었고요. 기차 안에서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고도매에서는 또 어머니를 잃어버렸죠. 사투리 사용으로 향토성 현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작가의 비판적 현실인식이 서정적 문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린 결말, 어머니를 뭐 찾는다, 잃어버렸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열린 결말로 독자의 상상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